못했어요, 그죠? 네. 공간 지각을 첫 시간인가요? 지금 아니면 두 번째 시간인가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전에는 뭘 할 거냐면 교구를 먼저 할 건지 아니면 공간 지각을 먼저 할 건지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교구를 하고 오후에 공간 지각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공간 지각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간 지각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죠? 165페이지요. 우리 진짜 많이 나갔네, 그죠? 165페이지까지 나가고. 예? 자, 오늘, 사실은 일정상 오늘은 툴을 나가야 되거든요. 창사 툴을 나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뭐, 여유 있게 나가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참고로, 그 창의사고력 교재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보다 2가 더 쉬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보다 2가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1을 잘 풀어보면 2는 그냥 얻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에이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푼 사람들은만 느껴요. 여러분들 초창기 때 좀 고생스럽더라도 초기 1에서 공부할 때 조금 빡세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는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거를 누가 또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진짠가 아닌가? 끄떡끄떡해서 제가 사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 네, 투는 오히려 수월하게 넘어가긴 했어요. 네. 또 약한 부분이 어디가 명제에 관련된 거라든지. 야, 논리 추론이요? 예, 예. 논리 추론 쪽은 살짝 그냥 보면은 쉬운데 네. 딱 쓸 수 있겠는데. 네. 그러면서도 좀 아이러니하게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순수해서 논리 추론을 못 할 수도 있죠. 예. 순수해서. 예. 예. 아예 손을 못 대면 백침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리 선생님 뭐 아까 그 호응을 해서 제가 한번 어떻든가요? 느낌이. 이번 풀제는 정말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숙제본 거는 그냥 쑥 가고 네. 논리처럼 위해서 이런 말장난이 이런 생각이 속에 예.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논리 추론 이게 뒤에 창사 2는 창사 2 쪽은 뭐냐면 경험을 안 해봐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해보면 그 문제 유형들이 거의 같은 유형 형태로 나가요.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방진을 수로 표현한다면 자, 한 자릿수 배웠어. 그럼 뭐죠? 두 자릿수 배우고 세 자릿수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순서예요. 그럼 공간지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뒤쪽에서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쿠 게임을 한다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칸수가 어떻게 돼요? 정사각 칸수가 한 칸씩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방법론은 같죠. 그런데 해결 방법은 같은 것 같지만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고와 창의라든가 상의와 논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갈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좀 고생스럽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지각입니다. 5번. 자, 공간지각에는 평면 퍼즐과 직소 퍼즐과 평면 퍼즐 조각 이동, 색종 이동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평면에서 활용하고 입체에서는 사키나무, 소막큐브, 미니큐브 우리 봤죠? 이거 많이 봤던 것들이죠? 예, 다이스 큐브 등을 활용하는 게 공간지각. 네? 직소 퍼즐이 뭐예요? 예?
혹시 그 선생님 연령대 혹시 마징가 Z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쫙 종이에 해가지고 왜 막 이렇게 있는 거. 아, 종이판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왜 올려놓는 거 모양. 애들한테 사주는 그냥 퍼즐이. 예. 죄송해요. 되게. 예. 요즘에 이것도 있잖아요. 가족 사진에 왜 해가지고 500피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맞히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뭐라고 한다? 예. 예? 뭐라고요? 참고로 선생님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교재? 네? 책 읽어보셨어요? 미리 예습하고 오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재에 직소 포즐이 나와요. 설명이. 이건 안 읽었어. 자, 몇 페이지냐면 180페이지 보세요. 제가 보라색 참고로 하라고 했더니 진짜 안 읽나 봐. 그죠? 야, 진짜 참고만 한 것 같아. 그죠? 있죠? 예,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저한테 오는 거는 흐름을 잡는 거예요, 흐름을. 연계성을 잡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공간지각, 영역의 흐름도 보면 공간지각 하니까 대부분의 공간지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위에 써 있죠? 평면과 입자는 이 형태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런데 저학년 같은 경우 종이 접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종이 접고 자르기. 자, 그런데 종이를 접고 자르는 것은 종이를 접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이를 접는다는 것은 등분할도 있겠죠. 뭐가 또 있죠? 그렇지. 대칭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종이접기의 수학적 원리라고 해서 오리가미, 길이감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일본 말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수학적 원리도 제가 참고로 아주 빵 하고 넣어놨어요. 그죠? 네. 자, 입체 도형의 기본이 되는 쌓기나무. 자, 여러분들 지도할 때 여기 참고 있죠, 참고. 참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교사들한테 중요해. 아이들한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물어볼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답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3주차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드디어 내려놨어. 이제 1차 때부터 내려온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려놓으라고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경험만 하면 돼요, 경험. 제가 옛날에 교과로 수학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그 답을 다 알려고 하고 왔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답을 다 알고 왔다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답을 몰라야지 사실 돼. 그래야지만 누구한테 끄집어낼 거예요. 아이들한테 끄집어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의사고력을 이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교구를 처음에 할 때 느낀 느낌. 우리 선생님 교구 처음에 할 때 느낌 어땠어요? 우리 이 선생님 원래 되게 똘똘하거든요. 똘똘이 스모프예요. 스머펫인가? 어떠셨어요? 교구 처음에 하실 때? 지금도 어색해 보여요, 되게. 그죠? 어색했다는 게 뭐죠? 뭐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창의사고력은 잘 보면 접해본 것 같은 느낌은 들어. 왜냐면 교과니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 창의사고력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가 뭘 물어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 뭐 이렇게 말이 길지?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이 문제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의사고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옛날에. 쉬운 예를 들면, 자, 임의의 직사각형 안에 선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죠? 자, 이 선을 따라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 또는 선을 따라 오렸을 때 만들어지는 다각형의 가지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엄청난 다르죠. 잘났을 때는 뭐죠? 한 개, 두 개, 세 개의 개수를 셀 필요가 없어버리는 거죠. 근데 선 따라 그리면 이제 여러 개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크고 작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선을 따라 그린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이 창의사고력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가 안 됐던, 이거 한 번에 정리가 되기는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 제가 여기에 동영상을 또 올리잖아요. 이렇게 1, 2분짜리 동영상 보셨죠? 예? 아니 1, 2분짜리 동영상 있잖아요. 짧은 건 한 58초짜리 정도 있고. 교환 동영상 제가 공간 지각까지 올렸나요? 규칙 함수까지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규칙 함수 다 올렸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뒤에 있는 과목을 잘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동영상이요? 혹시 PC로 보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세요? PC로 보시는구나. 핸드폰으로 그래요? 그럼 제가 해상도를 더 높여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요? 목요일날 진짜 했어요. 목요일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닉네임을 쓰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예. 나중에 알았어요. 파수꾼? 예, 저는 그 파수꾼이 누군가 해서 닉네임도 물어봤죠.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수꾼을 제가 올려줬어요. 이미 친구가 됐는데 나중에 갑자기 끊긴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친구가 되는데 끊겼다 그러면 거부한 거죠. 아니에요. 제가 거부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거부. 친구 안 하려고요. 끊겼어요? 네. 제일 먼저 친구 신청이 됐었는데 그다음 들어보니까 친구 끊겨 상대방이 거절을 한 거예요. 다시. 에이, 제가 거절할 리. 퇴출됐어, 퇴출. 네. 저 친구 안 하려고요. 그래서 친구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안 할게요. 살짝 이미 받았어. 지금 말을 못하고 친구를. 그래서 친구도 안 두고 왔어요.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자 우리. 나한테 해정을 해봐? 진짜 퇴출당했어요? 네. 저 첫 번째는 봤거든요. 근데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끊어진 상태로 나왔어요. 아니, 누가 해킹했나 보다. 아마 이렇게 나중에 닉네임을 바뀌고 나니까 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다 빼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뺀 적 없어요. 저는 추가했지 뺄지를 몰라요. 저는 추가만 할 줄 알지 제가 빼는 거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라고 떴습니다. 네? 하단은 그쪽에서 차단된 상태라고 떠 있었습니다. 클릭을 잘못하셨네요.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그냥 쿨하게 친구 안 하려고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한테만 파일을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나갈 만한데. 돌려요. 받아서 돌려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거 저장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장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공간지각은 중간중간에 보면 교구와 관련된 게 많죠. 쌓기나무나 미니큐브. 뒤로 갈수록 뭐가 나와요? 뒤쪽으로 가면 공간탑이라든가 소마큐브라든가 스네이큐브라든가 다이스큐브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중간에 이제 참고 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쌓기나무도 개수가 몇 개로 해요? A에서는 10개 이하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10개 이하로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A와 B는 거의 뭐죠? 같은 라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과정부터는 10개 이상 활용한다라는 거. 쌓기나무는. 소막큐브는 세 조각 이내로 활용한다. 우리가 소막큐브를 세 조각 이내로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재에서 교과랑 수학 교재에서는 세 조각을 활용하는 게 몇 단계예요? 혹시? 예? B단계예요, B단계.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교과랑 수학이 창의사과학 교재보다 난이도가 높아 안 높아요?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과랑 수학 ABC가 쉽잖아. 창사가 더 쉬운데 원래. 더 난이도가 낮은데. 이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고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시 과정에서는 여기 참고 쪽에 보면 소막큐브 공간탑 제도의 투상법에서 정투상법에 대해 관계가 나오는데 요게 소막큐브와 공간탑이 왜 시 과정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A가 1, 2학년, B가 3, 4학년, C가 5, 6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웬만한 것은 공간탑까지 다 나오죠. 관찰까지. 자, 그런데 이 DEF 같은 건 심화 과정이잖아요. 좀 똘똘한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직소 포즐이 여기에 이제 참고에 직소 포즐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소막큐브, 미니큐브, 공간탑.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보면 주사위의 7점 원리. 사실 이 7점 원리는 우리가 측정에서도 나왔죠. 주사위 굴리는 거. 굴려가지고 이렇게 왜 나오는 거, 그죠? 예. 공간지각에서도 이거를 이제 굴려보는데, 자, 측정에서의 주사위 굴리는 거는 직접 해보는 거고, 공간지각에서의 주사위는 머리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간지각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머리로 돌리는 거라고 하면 이제 한계가 부딪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측정해서 직접 돌리는 연습을 공간지각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 계속 머리로 생각해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주사위 사가지고 굴려보면 되죠. 그럼 주사위가 어디 있어요? 교구에. 그 유아 파트에 주사위 큐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연산 상자에도 주사위가 있죠. 유아 파트, 유아에. 예. 일반 주사위 갖고 가는 그러면 일반 주사위가 초등에는 없다? 자, 기하 탐구에 보면 주사위 만드는 게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쌓기나무로 만들면 된대요. 점을 찍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구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저기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정전이 되는 거야. 이야, 너무 신나는 거지. 이제 오늘 수업 끝났다. 근데 다시 바로 들어와. 자, 안타깝죠.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자, 공간탑과 조감도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F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하고 입체 도형을 나누고 쪼개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 과정부터 하긴 해요. 잘라보는 형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준정다면체라는 걸 나오죠. 플라톤의 입체라고 해서. 플라톤의 입체가 뭐예요? 5개 정다면체를 말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설명이 여기 돼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A 과정에. 자, 입체 모양과 그 다음에 모양 찾기, 여러 가지 모양의 단원을 배우는데, 우리가 흔하게 배우는, 초등학교에 배우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공 모양을 배우게 돼요. 자, 둥근 기둥 모양은 분필컵, 이게 주변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해줄 건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둥근 기둥 모양과 상자 모양과 공 모양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해줘도 좋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상자 모양은? 모든 면이 평면이다. 그것도 괜찮죠. 구는? 공 모양은? 꼭지점이 없다. 뭐 굴려봤더니 제일 잘 굴러가는 거는 공 모양이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양들에 대한 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모양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상자 모양은 많죠. 지문처럼 같은 거는 거니까.
자, 모양 찾기에서는 이제 요렇게 이런 문제죠. 자, 주어진 그림에서 상자 모양이나 공 모양이나 둥근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서 가장 많은 모양을 묻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장 적은 모양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한 것부터 순서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로 끝내도 되지만 우리 교구에서 많이 했잖아요. 야, 그러면 가장 적은 거하고 가장 많은 거의 차는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부분과 전체. 자, 이거는 뭐냐면 조그만 모양을 보여주고 전체 모양을 유추해내는 거죠. 처음에는 뭐냐면 구체물을 가지고 이제 동물이라든가 어떤 사람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도형 있죠. 입체 도형을 가지고 가려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양의 특징을 일부를 관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겹쳐서 모양, 그림자를 가지고 유추해내는 거. 요거는 주어진 그림들이 있겠죠. 일단은 이 주어진 그림들을 그대로 뭐처럼 느껴져요? 입체가 아니고 뭐 평면처럼, 평면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거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림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쌓기나무 했을 때 위와 옆에서 봤을 때 그림자다라고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자, 쌓기나무 쪽입니다. 교과랑 수학 쌓기나무 8개 이하로 적용되는데, 자, 물론 이제 뒤에 창사 쪽에, 뒤에 이제 10%, 5%, 3%, 1% 가면 10개 이내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따른 것을 어떻게 찾는지. 실제로 전체에서 빼는 방법이 있고, 그죠? 층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과정까지 보이면 딱 좋죠.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보여. 그죠? 딱 보면. 이게 투시하는 거죠. 저거 하나 있겠군.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네. 아까 저기 보이는 쌓기나무예요. 네. 뒤에 3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2개만 보이는 걸로가 되지 않을까요? 어디요? 보이는 쌓기나무예요. 숫자가요. 네. 뒤가 전체는 3층으로 있지만 3층. 옆에 보이는 쌓기나무에서는 2개만 보이게 되잖아요. 숫자가. 여기? 숫자야. 네. 이 2개가 되죠. 그렇죠. 네. 오타. 수를 얘기를 하면 전체 그 옆에는 보이는 거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게 2층짜리가 생기는 거니까. 예. 자, 입체 도형의 기본에 대한 쌓기나무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읽어보시니까 읽을만 하죠? 혹시 안 읽었어요? 혹시 어려워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직류면체에서 생활 속에서 같은 크기의 직류면체를 빈틈이 쌓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마트에 가면 라면 상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봤죠? 예, 이런 것들. 또 있어요? 건물 짓는 데 가면 벽돌 이렇게 쫙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블록이요? 어떤 블록? 레고 블록 쌓아놓는 거? 예, 그런 거. 책장에 있는 책들, 그죠?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한번 찾아보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괜찮네요. 자, 쌓기나무 관찰. 쌓기나무 관찰, 위, 앞, 옆에서 관찰.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상세하게 안 해도 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다 어디 나와요? 교과랑 수학에 나오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다 훑어보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5개 사용한 이 중에 다른 거 고르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거 고를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을 고르는데 방법론이 다를 수 있죠. 자, 크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개수를 먼저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층수가 다른지 확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층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바닥면은 결론은 뭐예요? 위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 다음 앞에서 본 모양이 같은 거,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2층의 개수가 같다. 요렇게 참새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층의 개수가 같다. 다르다. 이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공교롭게 여기는 2층이
3층이 없죠? 아, 예를 들어서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예시다방이라고 좀 해봤어요. 그죠? 이렇게 해봤고, 쌓기나무 개수. 자, 최대 몇 개의 쌓기나무 만든 것일까요? 위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우리, 이 문제는, 쌓기나무 수업을 할 때, 교과령 수업을 할 때 이 질문을 많이 했죠. 그죠? 그때 8개가 최대고, 6개 최소인데, 그 6개를 못 만드는, 처음에 못 만들죠. 그럼 이거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최대 개수는 몇 개? 27개인데, 최소 개수는? 3, 3은 9. 9. 6개 더하면, 15. 15. 15개가 되죠. 이렇게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A 과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교과령 수학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교과령 수학을 계속 그러고 나서 문해전 창사를 거치면서 나가야지, 교과령 수학을 거치지 않게 되면 이 문제 자체는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A부터 턱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이는 교과 안 해도 돼요. 그냥 문해전이나 창사해주세요. 그랬을 때 상담을 잘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실제로 교과령 수학을 선행으로 이렇게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내 학년보다 한 단계 높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을 가르치는 게 누구야? 교사야, 교사. 그래서 그 방법론만 체득하면 된다라는 거죠. 종이 접기와 자르기는 비단계와 연계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이거는 난이도 나와 있죠. 그럼 난이도를 어떻게, A와 B를 어떻게 구분했을까? 접는 횟수나 어떻게 접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자, 접는 횟수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제한을 1번, 2번만 접을 것이냐, 3번을 한 번 더 접을 것이냐. 또 접는 방법은 뭐예요? 자, 가로, 세로 접을 것이냐, 대각선으로 접을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럼 C 과정에서는 거기다 구멍을 한번 뻥뻥 뚫어보는 거지. 구멍이 모두 몇 개일까? 대칭, 그죠? 합동 개념이 같죠. 그러니까는 종이접기는 항상 전략은 무슨 전략을 사용한다? 전략. 거꾸로 전략이다. 풀 때 거꾸로 하나씩 하나씩 펴오면 된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머리에서 펴요? 아니면 직접 펴요? 오, 자, 머리에서 핀다. 예, 역시 똘똘해지고 있어요. 자, 나는 직접 핀다. 예, 나머지는 접지도 않고 피지도 않고 예, 그냥 그날 듣고 그날 듣고 그날 땡이군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색종이 달자를 겹쳐놓는 거잖아요. 자, 이 겹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가장 밑에 있을까라는 거잖아. 이거는 해결 과정은 뭐냐면 가장 면이 넓은 게 가장 위에 있어. 근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양이 같아야 돼. 모양이 다르면 순서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정확하게 정사각형 위주로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 형태로 해서 덮어줘. 그래서 이걸 유추해내는 능력,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 장수가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또 한 가지 난이도 적용 방식은 요게 분리가 돼 있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뭔가 하나가 연결고리가 있어. 이걸 토대로 뭐야? 나머지를 유추해내는 능력이지. 예, 그게 이제 어떤 시단계 이상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장 넓은 것부터 가장 위에 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라죠.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다가 있는 건 알겠지? 그럼 라는 그 다음에 있는 게 알겠죠? 그럼 얘랑 얘가 더 넓은데요, 선생님? 그랬을 때 여기 붙어 있는 부분 갖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가장 넓은 거가 위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 빼낸 다음에 어떻게 겹치는 건지. 빼낸 다음에 가장 넓은 거. 얘잖아. 얘가 아니거든. 근데 아이들은 가끔 이런 생각해. 선생님 넓은 거라고 하니까 얘가 가장 넓어요, 선생님. 그래, 좋았어. 그 다음 넓은 건 뭐야? 그랬더니 얘인데요.
이런 애도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많다니까. 걔는 뭘 안 한 거야? 이걸 안 뺐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 그럼 어떻게 지도하냐면, 요걸 이렇게 선을 그어도 돼. 이렇게 그어서, 이 넓이 봐봐. 넓지? 오, 잘하네.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얘 빼니까 이게 되게 넓죠? 요것도 이렇게 넓.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나중에? 복잡해지죠, 선이? 그래서 뭘